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1월 6일 금요일이고요. 행복진료실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은 어떤 스타가 건강 고민을 가지고 왔는지 같이 한번 건강 고민 해결하면서 건강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행복진료실은 새해에도 변함없이 스타와 함께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기 전에 오늘 날씨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박수연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수연입니다. 개묘년 새해 첫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아마도 지난 한 주는 새해에 세운 여러 계획들을 실천하느라 모두 바쁘게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말에는 추위가 누그러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나들이 계획 세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며칠 날씨가 너무 추워서 운동 계획을 세웠다가도 운동 못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번 주말을 맞아 운동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 어떤지 본격적으로 전해주세요. 네, 절기 소환인 오늘 추위는 물러갔지만 퇴근길 전후 무렵부터 전국에 비와 눈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밤사이 중부 내륙에는 많은 눈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눈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10cm 이상, 서울에도 최고 5cm의 많은 눈이 내릴 텐데요. 같은 수도권 안에서도 동부 지역에 더 많은 눈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도 말썽입니다. 현재 충북과 남부 곳곳으로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오늘 한파특보가 모두 해제되면서 일교차가 커지겠습니다. 서울은 한낮에 6도, 광주와 부산은 10도가 예상됩니다. 토요일 오전이면 눈은 대부분 그치겠고요. 이후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비와 눈이 그치고 나면 황사가 유입되면서 전국의 공기질 상황이 좋지 못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호흡기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가짜 의사 사기극입니다. 30년 넘게 가짜 의사 행세를 해온 이 무면허 의료인이요. 끈질긴 검찰 수사 끝에 구속 기소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어제 수원지검은 이 공문서 위조 공문서 행사, 보건범죄 단속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이 6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는 이 1993년에 의대를 졸업하긴 했지만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적법한 의료행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95년에 면허증과 각종 위촉장 등을 위조해서 취업을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니, 이게 한두 해도 아니고 30년이 넘게 지속되어 온 네. 사기 행각입니다. 이게 어떻게 적발이 된 거예요? 네, A씨의 가짜 의료 행위, 가짜 의사 행세는요, 역시 병원 관계자가 그의 의료 행태가 좀 수상하다라면서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밝혀지게 됐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 A씨는 내가 면허가 없었던 게 아니라 원래 있었는데 취소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결국 검찰이 끈질기게 수사한 끝에 A씨의 주장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검찰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A씨의 최근 8년간의 의사면허증 위조 및 행사, 그리고 이 무면허, 정형외과 의료행위 등을 밝혀내서 지난 2일 이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이 A씨의 의사면허 취득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등록으로 고용을 해봤던 이 병원장 명의로 이 진료를 하게 했던 의료재단 한 곳과 또 개인 병원장 8명을 보건범죄 단속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야, 저러고도 30년을 의사 생활을 한 거잖아요. 네. 네. 야, 이게 의사는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니만큼 글쎄 또 다른 데도 이런 데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거 한번 조사해 볼 일입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다음 이슈는 김밥 셔틀 시킨 슈퍼 갑질입니다.
국내 4대 시중은행 중 한 곳의 간부 A씨가 부하 직원을 상대로 부당행위를 한 이 갑질에 대해서 감찰이 시행이 됐는데요. 그런데 감찰 결과 드러난 실태를 보니까 이게 갑질을 넘어서서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까지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돈에 갈취하지를 않나, 폭행, 협박까지 일삼았다라는 증언들이 속속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에 해당 은행은 최근 내부 감찰을 진행을 했는데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이 돼서 이 해당 간부 B씨에 대한 대기 발령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요즘 직장 내 갑질, 가뜩이나 큰 문제로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해당 간부는 갑질을 넘어서 범죄에 가까운 행동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간부 B씨의 갑질 행태, 이 행태는요. 다름 아닌 피해 부하 직원 아내의 글을 통해서 밝혀지게 됐습니다. 이 아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남편이 상사로부터 부당행위를 당하고 있어요 라면서 도움을 호소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는데요. 아내 C씨가 올린 이 갑질 피해 사례를 좀 살펴보면 간부 B씨는 부서 직원과의 스크린 내기 골프에서 졌다고 하면서 벌금 100만 원을 갈취를 하고요. 뺨을 때리거나 입에 담지도 못할 폭언까지 일삼았던 것으로 그렇게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B씨는 남편을 비롯한 부하 직원들에게 돌아가면서 김밥을 사오라고 지시를 했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내가 김밥을 좋아하는데 밖에서 사 먹는 게 질린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이 글을 쓴 아내 C씨는 남편이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해서 배우자에게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힘을 보태달라라고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갑질한 그 은행원이 정상이 아니군요. 그죠. 이게 지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이랬는데 이 정상이 아닌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피해자들도 조금 더 용기를 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북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입니다. 북한 무인기가요, 이 서울의 비행금지구역 P-73을 침범한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P-73은 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경호를 위해서 집무실과 이 관저를 중심으로 설정한 군사작전구역인데요. 이를 두고 군 당국은 지난달 26일에는 북한의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침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P-73, 이 공역에 대한 침범 사실은 없다면서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흘 만에 이 사실관계를 뒤집으면서 군에 대한 신뢰 또한 추락한 그런 상황입니다. 비행 금지 구역을 북한의 무인기가 지나갔다. 이 사실만으로도 큰 문제가 될 텐데 거기다가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제기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국정원은요, 어제 최근 북한 무인기 침투 관련해서 용산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국회 정보위 간사인 윤건영 의원에 따르면 이날 정보위 전체 회의 후에 기자들에게 이 북한 무인기에 대한 이 용산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을 하면서 가능성이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윤 의원은 항적 조사와 관련해서 이 비행 금지 구역을 지나간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보고를 받았다라면서 다만 12대가 침범했다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고 이 기 보도대로 5대가 맞다고 밝혔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넘어와서 돌아다니다가 그대로 갔어요. 네. 이게 모든 이 국민들이 깜짝 놀랐고 이거 우리 안보 이대로 괜찮은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무인 정찰기 뭐 생산 들어간다 뭐 이런 소식이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북한 상공에 은밀히 이제 침공을 해가지고요 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소형 스텔스 무인기가 올해 안에 생산될 예정입니다. 이 해당 무인기가 전력화되면 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거점까지도 정찰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인데요. 스텔스 기술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 레이더의 반사 면적을 줄여서 일반 레이더로는 조기에 탐지하거나 이 식별하기가 어렵게 만드는 기술을 스텔스 기술이라고 말합니다. 이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1999년부터 이 스텔스 무인기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 연구 차례대로 이어져 와서요. 빠른 시간 안에 이 해당 무인기 개발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스타와 함께 건강 정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행복진료실 문 열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진료 시작해보기 전에 행복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대환 혈관외과 전문의, 무사원 한의학 박사, 서동주 흉부외과 전문의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식품생명공학 최윤환 박사님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진료 의뢰한 스타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죠. 인사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지금 모르겠어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스타분이 정체를 숨기고 계신 건지 힌트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 보여주세요. 네, 미녀 개그우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80년대. 개그우먼의 계보를 잇는 분으로는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박미선 씨, 팽현숙 씨, 이런 분들 떠오르고. 그렇죠. 또 요즘 최근에 그 미녀 개그우먼 하면 뭐 장도연 씨나 김지민 씨가 딱 떠오르거든요. 네. 그 전에도 있어. 권기옥 씨라고. 어? 나만 아는구나. 지금 미녀 개그우먼 하시니까 네. 근데 여기서 핵심이 1980년대 원조 미녀 개그우먼 원조거든요. 그래서 요맘때면 아마 박미선 씨나 팽현숙 씨 연령대가 아니실까 싶은데 아, 그때 그러면은 그때 유머 1번지. 맞아. 뭐 한바탕 웃음인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었고 웃으면 보기 와요 시절은 아니신 거죠. 저분 너무 하신다. 그건 거의 90대신 분들 아니에요? 아, 근데 사실 지금까지 본 힌트로 저는 잘 모르겠어서 두 번째 힌트 이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여주세요. 선생님, 저 오서방이랑 창피해서 같이 공부 못하겠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오서방. 요즘 되면 알지 않을까? 바로 이제 아시는 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오서방은 일단 남자분이셨고요. 옆에 코 옆에 점 하나 찍고 맞아요. 맹구 그쵸. 친구.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봉숭아학당 이렇게 보게 되면은 두 명의 또 이런 씬 스틸러들이 있잖아요. 첫 번째가 이제 맹구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오서방.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처녀 총각인데 이분만 결혼했어. 그래가지고 상투를 쓰고 나오는 이게 늦깎이 학생의 어떻게 보면 표본이 되는 그런 분이었거든요. 참 그때 혹시 그 옆에 있던 분? 그러게. 저는 이제 그 봉숭아학당 하면 사실 맹구파였는데 네. 그때 제가 초등학생 때였거든요. 그때 맨날 하던 거 기억납니다. 배트맨 맨날 이러면서. 네. 아우, 이것도 저것도 나이 먹으니까 있었어요. 안 꺾이네요. 저것도 손가락이. 있었어요. 선생님 눈이 와요. 이런 것도 있었대요. 눈이 와요 이거. 네, 그러니까 그때는 다 그 유행어 따라하고 막 그럴 그렇죠. 때도 나타냈습니다. 네. 근데 그 봉숭아학당에 맨 앞자리에 앉아서 새침한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서방 때문에 못 살겠어 뭐 이런 멘트를 하셨던 분이 아닐까. 네. 저는 그 정도 짐작합니다. 이제 얼추 다 감을 잡으신 것 같아서 스타의 정체를 공개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 가면을 벗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희구 씨.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거의 잊어버린 옛 추억들을 지금 여기 함께 해주신 분들이 다 얘기를 해줘서 기억이 막 새록새록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때 정말 인기였거든. 맞아요. 저는 이재용 아나운서를 아나운서계의 황태자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야. 오늘 정말 잘 나오셨다. 네. 새 첫 손님이라고 하셨죠? 네. 제가 제일 잘 나갈 때 이재영 아나운서가 하는 프로그램 한 번 나갔다가 저 남자 너무 괜찮다 그랬는데 지금 또 한 20년 만에 다시 뵙는 것 같아요. 저기요. 네. 저기 오늘 자화자찬하고요. 오늘은 우리 과거에 그 회상을 그쵸, 했던 그쵸, 그 코미디 프로들. 맞아. 그거 다시 얘기를 좀 맞아,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맞아. 최근에 네. 짤방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너튜브에 보면은 이 봉숭아학당 나와요, 요즘. 네. 저도 잘 생각이 안 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쨌든 오서방하고 제가 티격태격 하거든요. 네. 근데 오서방이 맨날 이렇게 좀 생긴 것도 답답하게 생겼는데 하는 짓도 답답해. 네.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했던 꽁트가 잠깐 생각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오서방이 감기가 들었어요, 선생님. 그래가지고요 제가 감기약을 사탕 껍질을 딱 벗겨서 감기약을 그 안에다 같이 넣어줬거든요. 그러고서 오서방 잘 먹으라고 가방 속에다 넣어줬어요. 근데 오서방이요 그 사탕을 딱 까더니요
약은 버리고요. 사탕만 먹었대요. 선생님 오서방하고 창피해서 공부 같이 못하겠어요. 아, 이게 살아있네, 거. 살아있네. 아니 뭐가 잘못된 거지? 뭐가 사탕이 맛있잖아. 약은 쓰고. 그럼 그게 맞아요? 그럼 사탕 좋은 것만 이재용님, 골라 저 먹어야지. 차윤아님하고 창피해서 방송 못하겠어요. 야, 진짜. 이런 재미를 줬었다고요. 그렇죠. 보시는 분들도 추억이 새록새록할 것 네. 같은데 저는 사실 이희구 씨 하면은 드라마에서 봤던 아. 그 기억이 더 많아요. 그렇죠. 저가 사실 코미디 탤런트 2기로 입사를 했어요. 코미디계에서도 이제 연기를 하는 개그우먼을 뽑겠다 해서 저건 네 저것도 사극했을 때 한바탕 웃음으로 같은 것 저것도 연극했을 때 나왔던 와. 사진. 제가 또, 저거 역시도 연극도 하면서 노래도 하면서 뮤지컬 같은 지금, 와. 예. 야. 김국진 씨네. 네, 맞아요. 김국진 씨. 김국진 씨. 예. 아, 근데 저 때 사진 보니까 왜 미녀 개그우먼으로 불리셨는지 진짜 알 것 같아요. 아니 그야말로 다재다능했죠. 네. 정말 그 연기면 연기, 코믹이면 코믹 뭐 정말 잘하셨는데 네. 그 추억 얘기하면 뭐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해도 네. 다 못할 거예요. 근데 아니 오늘 왜 진료 신청을 하셨어요? 어떤 이유? 제가 이렇게 승승장구하면서 방송을 잘 나가다가 한 10여 년 넘게 좀 방송이 뜸했었어요. 아버지께서 파킨슨하고 치매가 오시는 바람에 그 간병을 저 혼자 하게 됐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그런 와중에 또 어머니까지 뭐 치매가 오시는 바람에 제 방송을 한참 쉬다가 보니까 아버지 간병에 정신을 잃고 있다가 제 건강을 너무 놓친 거예요. 네.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셨을 것 같은데 건강이 어디가 좀 안 좋으셨어요? 일단 제일 먼저 우울증이 너무 심하게 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제가 나이가 있지 먹어가니까 이제 갱년기 증상도 유난히 유별나게 너무 심하게 갱년기 증상이 오면서 또 갑상선 항진증까지 오면서 이게 모든 뭐 호르몬의 패턴이 완전히 깨지면서 또 작년에는 딱 1년 전이죠. 좀 운동을 해보겠다 해가지고서 자전거를 탔는데 또 어떻게 넘어졌는데 후방 십자인대가 끊어져 버려요. 아이고. 그래서 또 그걸 재건 수술을 하다 보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살이 막 급격하게 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제 목소리로 알아들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살이 너무 많이 쪄서. 그래서 좀 다이어트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것 좀 물어보고자 여쭙고자 왔습니다. 자, 이런 건강 고민을 가지고 우리 행복진료실을 찾아주셨어요. 우리가 주제 한번 뭔지 확실하게 보고 이희구 씨 건강 고민도 해결하고 우리도 건강 정보를 얻겠습니다. 주제 보여주세요. 행복진료실 오늘의 건강 주제는요. 혈관까지 튼튼하게 신년 맞이 다이어트입니다. 신년맞이 다이어트 이제 나올 게 나왔어요. 새해가 되면 어김없이 나옵니다. 아, 그럼요. 뭐 연말이다 뭐다 해서 뭐 모임하고 이러면 느는 건 살뿐이라고 순간 포동포동해져 있더라고요. 다들 좀 그러시지 않으세요? 네, 이희구 씨도 그 쪘다 이런 고민을 가지고 나오신 거고요. 쪘다 정도가 아니라요. 이건 어떻게 거의 저희 들소 같지 않아요.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안 돼요. 제 의지대로. 옆에 분이 들쓰면 저는 황소. 근데 이게 네. 살이 천천히 찌니까 잘 모른대도요, 이게. 진짜. 이게 확 찌면은 그래도 좀 확 쪘나 보다 이러는데 네. 이게 젊었을 때랑 비교하면은 계속 찌고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새해 계획 그런데 궁금한데 혹시 어떤 거 세우셨습니까? 당연한 다이어트 아니겠어요? 저랑 똑같네. 저랑 똑같네. 잘 만났어. 아니 의자 배치가 오늘 좋아. 네. 근데 젊었을 때는 살찌면 그냥 몸이 찌뿌둥하고 뭐 외관상 안 좋다 이건데요. 나이 들어서 살이 찌면 삭신이 아파요. 특히 무릎 같은 데가 굉장히 무리가 가고 이러거든요. 벌써 이재용 아나운서도 무릎이 아픈 때가 된 거예요. 뭐 진심이 나오잖아요. 아니 근데 유독 겨울만 되면 더 살이 좀 찐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네, 맞아요. 특히 이제 봄 되고 뭐 여름 오고 옷이 가벼워지면서 그때 딱 느껴 내가 겨울 때 좀 쪘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겨울에 좀 살이 더 찌나요? 어때요? 네, 그럴 수 있는데요. 사실 물론 근데 비만 자체가 이게 계절을 뭐 이렇게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살은 언제든 찔 수 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겨울철에 유독 살이 찌는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살이 찌는 원리가 뭐죠? 많이 먹고 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겨울철이 되면 똑같은 양을 먹더라도 춥기 때문에 활동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살이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외투를 두껍게 입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몸의 체형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숨겨진 체형 때문에 내가 살이 쪘는지 안 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도 체형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겨울철이 되면 춥기 때문에 약간 뜨끈한 국물 요리 혹은 약간 기름진 음식들 많이 찾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고칼로리, 이제 고탄수화물 식단이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도 또 살이 찌게 되는 거죠. 맞아요. 겨울철에 일단 딱 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딱 내리잖아요. 그럼 옆에 이 냄새가 딱 나. 군고구마. 이걸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조금 옆에 가면 호떡. 이것까진 이겨냈는데 붕어빵. 이거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느 순간 보면 결국 붕어빵을 샀어. 5,000원어치. 그 붕어빵 아저씨 꼭 그 붕어 구울 때 한참 이렇게 좀 걸리잖아요. 그럼 또 어묵이 보여. 그럼 어묵도 집어가지고 또 이렇게 또 먹어. 그 어묵 국물까지 짜르륵 마셔. 아니, 너무 좋죠. 뭐. 아니 두 분이 얘기하니까 너무 먹고 싶다. 근데 이게 호빵, 찐빵 또 뭐 이 붕어빵. 근데 요즘 붕어빵 잘 못 봐요. 맞아요. 귀해져서. 줄 서야 돼요. 네. 아유 너무 맛있는 거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겨울철 간식이 살을 찌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겨울에만 맛있는 게 있나요? 아니죠. 사시사철 1년 내내 먹을 게 가득한데 이 겨울에만 조금 더 쉽게 살이 찌는 것 같다는 느낌. 그리고 실제로 좀 살이 쉽게 찌는 경향이 바로 해의 길이, 밤낮의 길이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동지였죠. 밤의 길이가 길죠. 이 낮에는 햇볕이 뜨면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이 세로토닌이 분비되는 반면에 밤이 되면 사람을 좀 차분하게 가라앉히게 하는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면서 약간의 우울감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우울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뭔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극적이고 달고 맛있는 걸 좀 찾게 되죠. 맞아요. 그리고 겨울이 되면 집이 따뜻해서 쉽게 건조해지죠. 난방을 돌리니까요. 이 건조해지면 갈증을 느끼는데 사람은 갈증을 느끼면 배고프다고 착각을 합니다. 가짜 식욕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수분이 부족해서 갈증이 오고 그래서 공복감을 느끼고 심지어 기분도 어때요? 살짝 우울하죠. 그러니 맛있고 달고 이런 것들을 조금 찾게 될 수밖에 없어서 살이 쉽게 찔 수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신년맞이 다이어트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다이어트가 아니라요. 오늘 주제 보시면 혈관까지 튼튼하게 해주는 다이어트 법이거든요. 뭔가 다이어트 비만과 혈관 건강에 뭔가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상관관계가 굉장히 깊죠. 비만이 있으면 당연히 혈관도 안 좋아질 것이고요. 근데 추울수록 살이 더 많이 잘 찌잖아요. 또 하나는 추울수록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도 커지게 됩니다. 우리가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급격한 기온 변화가 생기면서 혈관이 수축하게 되죠. 이것 때문에 혈압이 상승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혈관 내에 있는 플라크나 혈전 덩어리들이 날아가면서 이 돌연사의 원인이기도 하죠. 이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이 커지게 되는데요. 실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이 겨울철에 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지기 시작해서 1월 달에 최고치를 찍게 됩니다. 그만큼 요즘 같은 시기에는 심혈관 질환에 대한 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추운 날씨에는 살이 찔 위험이 높고 살이 찌면 심뇌혈관 질환이 올 위험성이 더 높아진다. 그러니까 살찌는 것과 심뇌혈관 질환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인가 봐요. 네,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네. 특히 뱃살이 많이 찌신 분들은 심뇌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바로 우리 뱃살 속에 숨어 있는 이 내장 지방들 때문인데요. 이 내장 지방들은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는 염증 물질들을 만들어내게 되고요. 그 염증 물질들이 혈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심뇌혈관의 주요 원인인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를 유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복부 비만이 있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추적 관찰해 본 결과 복부 비만이 있을 경우 각 질환들의 발병 유형률이 당뇨병은 5.3배, 고혈압은 2.6배, 심근경색은 1.8배, 뇌졸중은 1.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비만과 이 혈관 질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이죠. 어머 근데 올해는 유난히 더 춥잖아요. 그럼 더 신경 써야 되겠네요. 어머 나하고 왜 이렇게 잘 맞지? 아까 뱃살 얘기하는데 둘이 같이 우리 둘 이랬는데 어머 나 나이 드니까 뱃살이 더 안 빠져. 자기도 그래? 포기했어요. 안 돼. 그때 우리가 나이 들면 나만 안 빠지나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네. 다 그런 거죠.
모두 다 생각하시는 부분인데 통계로도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됐습니다. 실제로 연령별 비만율을 살펴를 보면 40대 이후부터는 복부 비만 증가율이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뿐 아니라 한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년 여성 10명 중 3명은 복부 비만이라는 결과도 있습니다. 보통 이 여성 호르몬이죠. 에스트로겐은 이제 엉덩이나 허벅지의 근육을 지방을 좀 축적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폐경이 되면 이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거기가 아닌 엉덩이나 둔부나 허벅지가 아닌 복부에 옆구리에 이런 곳에 쉽게 좀 살이 찌는 경향을 띠게 마련입니다. 그렇군요. 추우면 살이 찌기 쉽고 또 내장 지방이 늘어나면 혈관 건강까지 상할 수 있어서 뭔가 이 악순환의 굴레를 끊어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솔직히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막한 게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연기 전문가인 이희구 씨도 나온 김에 저희가 시청자 사연을 받아가지고요. 그걸 꽁트로 한번 꾸며봤거든요. 네. 이분이 다이어트를 아무리 해도 살이 안 빠진다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너무 어울려. 두 분의 부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다이어트 사연 극장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다이어트는 평생 숙제라더니 제가 그게 제 이야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안 해본 다이어트도 없고 심지어 굶어도 봤지만 몸무게 앞자리는 늘 6으로 시작하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급기야 7로 넘어가고 말았어요. 어머, 내 얘기하는 것 같아. 어떡하지? 뭐 72? 야, 자기야 이거 체중계 고장 난 것 같아. 고장 아니야. 조용히 해. 그리고 자기보다 내가 적게 나가거든. 아이고 참 나보다 적게 나간다는 게 자랑이다 자랑. 지금 아이고 나는 살이 좀 있어도 이게 다 근육이야 근육. 살이 아니고. 그런데 난 좀 이해는 안 돼. 자기는 맨날 다이어트. 하루에 아침 다이어트, 점심 다이어트, 저녁 다이어트 하는데도 왜 살이 안 빠지지? 몰라. 나도 궁금해. 내가 다이어트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아침에 눈 뜨자마자 조깅하지? 아침 겸 점심으로 나 샐러드 먹잖아. 그리고 오후에 출출하다 싶으면 식빵 딱 한쪽 뜯어 먹잖아. 애깨깨 그거 맞아. 먹는단 말이야. 나 커피도 살 안 찌려고 아메리카노로 먹잖아. 그치? 요즘엔 자는 시간 아까워가지고 나 자기 직전까지 댄스 너튜브 보면서 있잖아. 막 흔들다 자잖아. 아니 근데 나 이놈의 살들은 왜 안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밤새 흔들어가지고 내가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 그런데 내가 모를 줄 알고 뭐? 그러고 나서 어제 라면 꽃배기 끓여 먹고 잔 거 내가 다 알거든. 어떻게 그랬지? 알았어? 냄새 나잖아. 아유. 그래서 자, 계속 그러니까 라면 같은 거 야식 먹지 말고 좀 제때 삼시세끼를 좀 잘 챙겨 먹으라고. 그게 다이어트 방법이야. 저는 기가 막혀. 아니 띄엄띄엄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 간헐적 단식 몰라? 간헐적 단식? 그 유명한 말도 안 통해 정말 무식해가지고 진짜. 내 창피해서 너랑 못하겠어 진짜. 속도 모르고 정말 다이어트에 혼수를 두는 남편 때문에요 스트레스까지 생겨가지고요 살이 톡 안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들 저처럼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은 세 끼를 다 챙겨 먹으면 더 살이 찌지 않을까요? 지금처럼 새 모이만큼 먹어도 살이 안 빠지는데요. 대체 어떻게 하면 살을 뺄 수 있을까요? 이분 근데 열연이 참. 기가 막히다. 이 드라마 어디서 하는 거예요? 몰입도가 장난 아닌데요. 참, 우리 집 보는 것 같았어요. 진짜 많은 분들이 이 사연 보시면서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럼요. 누구나 겪는 일이라 느끼실 것 같은데요. 저도 새 모이만큼 먹거든요. 정말 식빵 이만큼 뜯어 먹어요. 그러니까. 정말 여자하게 먹어요. 근데 이렇게 살이 쪄요. 그리고 저도 여기서 공감하는 게 아니 왜 그렇게 저녁 라면이 땡겨. 너무 맛있지. 아침 점심은 안 땡기는데 저녁만 되면 그 라면 땡긴단 말이야. 이게. 근데 저 꽁트 보면서 이렇게 야식을 먹는다. 여기서 벌써 다이어트는 실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야식 먹는 거 빼고는 저는 일단 양도 얼마 안 되고 운동하고 너튜브 보면서 몸도 흔들고 저는 잘하고 계셨다 이렇게 느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연에서 뭐가 문제인지 전문가 선생님들의 그 총평을 들어봐야죠. 네. 네. 딱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그러니까 살이 안 빠지시는 거군요. 많은 중년분들이 공감하시는 이유가 다 있는데요. 저도 이게 들으면서 지적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요? 살이 안 빠지는 원인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중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아침 식사 거르지 마세요. 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식사 조절을 하실 때
제일 먼저 선택하시는 게 아침 식사를 줄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이제 사실 안 먹으면 다이어트, 칼로리가 좀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먹는 양이 줄어들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 이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에서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저녁 식사를 든든하게 먹은 그룹과 이 아침 식사를 든든하게 먹은 그룹을 이제 체중 감량이 얼만큼 됐는지 실험을 해봤더니 같은 양을 먹었는데도 저녁 식사를 든든하게 먹은 그룹은 약 3.47kg 정도가 감량을 했고요. 그런데 아침을 든든하게 먹은 그룹은요, 8.7kg 했답니다. 그만큼 사실 감량 효과가 있었던 거죠. 아침을 든든하게 먹는 게 다이어트에 더 효과적이란 거네요. 네, 저희가 이제 요즘 호르몬 다이어트 하잖아요. 이 식욕 조절이나 우리 다이어트 하는 데 있어서 이 호르몬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인 그렐린이 아침 식사에 굉장히 또 민감하게 이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를 하면 공복감이 좀 오래 유지돼요. 그렇다 보니까 좀 적게 먹게 되고요. 그리고 신진대사가 또 활발해지다 보니까 이 대사량이 좋아져서 그만큼 에너지 소모가 또 많아지는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고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하시기 위해서는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으시는 게 핵심입니다. 네. 이번에는 보선 선생님 분석 한번 들어볼까요? 뭐 너무 고칠 게 많은데 굳이 얘기를 해주자면 저는 이거를 좀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활동은 낮에, 밤에는 숙면을. 왜 그러냐면 요즘에 사실 진짜 낮밤이 바뀐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특히나 밤에 우리 빛공해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제 밤에도 밝다 보니까 밤에 저렇게 꼭 굳이 낮에 해도 될 운동을 밤에 하려고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밤에 야식도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몸은요, 이런 빛이라든가 수면 패턴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신체 바이오 리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실 해가 떠 있을 때 움직이고 밤엔 자줘야 돼요. 이러면서 이 신체 리듬이 유지가 되는 건데 이게 깨지기 시작하면 건강도 망치고 비만이 되는 겁니다. 밤낮 뒤바뀐 생활하는 게 다이어트의 적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무조건 적입니다. 특히 낮에 우리가 햇빛을 쬐면서 비타민 D 합성을 많이 해내야 체내에서 지방 분해도 많이 하게 되고 밤에 많이 잠을 자줘야지만이 멜라토닌 호르몬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또 장기도 충분히 휴식을 하면서 체지방 분해도 많이 해주고 살이 안 찌게끔 되는데 낮에 막 뭐라 그럴까요? 뭐 많이 움직이지 않고 낮에 집안에만 있고 밤에 오히려 잠자지 않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낮에 또 먹어줘야 밤에 들찾게 되잖아요. 네. 낮에 안 먹었으니까 밤에도 많이 먹게 되고 이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요. 낮에 먹고 밤에 먹고 똑같은 양을 먹더라도요. 낮에 먹는 건 살이 안 쪘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김대환 선생님 어떤 지적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걸 지적하겠습니다. 바로 물을 충분히 드세요. 물 먹어, 물 빨리 먹어. 일단 우리 몸은 70% 이상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수분이 부족하면 탈수 증상뿐 아니라 소화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식욕은 오히려 증가하는 습성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짜 허기를 느끼면 환자분들에게 주변 분들에게 물을 한 잔 충분히 드시고 기다려봐서 가짜 허기를 좀 이겨내라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기도 합니다. 여기서 착각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나는 평소에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건강한 커피를, 차를 많이 마시는데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는데라고 착각하시는데 바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대부분의 음료는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분의 총량을 잃어버리게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건강한 수분은 물을 통해서 하시고요. 더 중요한 꿀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야채에는 굉장히 풍부한 수분이 함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식사 중에 물 대신에 야채를 충분히 섭취를 하시면 그 이상으로 수분과 미네랄, 비타민 보충 효과까지 한 번에 누릴 수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좋은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시라라고 충고드립니다. 아니 뭐 사연 속 여성분 정말 총체적 난국이네요. 총체적 난국. 다이어트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요. 정확한 방법, 제대로 된 방법을 알고 다이어트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주신 내용을 꼭 좀 기억해둬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꽁트는 실패 사례였잖아요. 네네. 이번에 영상으로 보실 건 성공 사례인데 다이어트를 하면서 건강까지 다시 찾으셨다는 분의 사례가 있어서 네. 그거 보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10년 만에 S라인을 되찾았다는 오늘의 주인공. 이쁘겠다. 올해로 62세 박수민 씨입니다. 뭘로 입지? 야, 이걸로 입나? 이걸로 입나? 이걸로 입을까 오늘은?
최고로 많이 나왔을 때 65kg, 한 66, 7? 한 10kg 빼는데 한 10년 정도 걸렸어요. 무려 14kg을 감량하며 현재 몸무게는 53kg. 다이어트 성공과 함께 일상의 활기도 자신감도 회복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좋은 걸 진작 뺄 걸. 옛날에는요, 옷 이렇게 사이즈만 보고 샀는데 요즘은 옷 디자인도 보고 그냥 골고루 다 보고 그냥 예쁜 걸 골라 입으려고 애쓰죠. 전에 입던 옷 사이즈는 꼴보기 싫어서 다 버려버렸어요. 오늘은 이거 한번 입어볼까? 너무 좋아. 수민 씨의 다이어트 비법이 궁금해집니다. 살을 뺄 때 제일 자극받은 게 있어요. 어디 하시는데요? 이거 잠깐만 있어봐요. 내가 보여줄 게 있어요. 아니, 누구시오? 금세 10년은 젊어진 것 같은데요? 찍자. 너무 예뻐. 옛날하고 너무 달라졌어. 피디님 사진 좀 찍어주세요. 사진이요? 왜요? 전신을 찍어야 그냥 내 몸에 이 핏이 나오는 거 한번 보려고요. 눈바디라고 하죠. 몸의 변화를 사진으로 기록하고 직접 체크하면서 자신만의 데이터로 활용했다는 수민 씨. 나도 이렇게 그냥 건강미가 찰찰찰 흐르나가냐 이런 몸매를 가졌으면 참 좋겠는데. 다이어트 작업 제대로네요. 다 이쁘다. 화이팅! 수민 씨가 다이어트를 결심한 건 건강을 위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하는데요. 10년 전에 병원에 갔는데 고혈압, 고지혈 뭐 이런 게 수치가 너무 높다고 살을 좀 빼라 해가지고 저희 집 5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이제 뭐 계단을 오르내리다 보니까 관절도 무리가 오고 관절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은. 체중의 부담이 커질수록 관절의 통증 또한 커졌다고 합니다. 때문에 다이어트는 필수가 됐고 지금은 건강 전도사까지 자처한다는 수민 씨. 아니 밤늦게 어디 가세요? 친구하고 둘이 건강식 먹으러 다니는 친구가 있거든요. 안녕. 맛있는 거 건강식 먹으러 다녀요. 건강식을 먹어야지 우리도 더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지 않겠어요? 친구야, 먹자. 그래. 맛있는 거 많이 먹자. 오늘 친구와 함께 먹을 건강식 메뉴는 바로 우렁이 쌈밥입니다. 평소 식단 또한 쌈채 위주로 먹으며 몸매 관리를 했다는 수민 씨. 여기에 또 하나의 비법이 있는데요. 사장님, 밥그릇 빈 공기 하나 주세요. 네, 주세요. 빈 공기는 왜 드려요?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 다이어트 하려면 이렇게 먹고 또 야채를 많이 먹고 있어. 이것만 먹어도 돼요? 네, 이것만 먹어도 충분해. 옛날에는 한 공기 다 먹었는데 지금은 다이어트 때문에 이 반 공기만 먹고 있어요. 오늘 좀 밥상이 이거예요. 이거 제가 다 먹을 거예요. 아니 안 그랬어요. 근데? 많이 먹었었거든요. 근데 다이어트 중이라. 친구야, 자, 건강에 좋은 거 가져왔어. 식이 조절을 위해 꼭 챙긴다는 영양제. 먹어보자. 어떤가? 좋은 건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절친한 사이랍니다. 쏙 넘어갔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이거 치커리, 상추, 깻잎 다 있네. 맛있겠다, 그지?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 우렁이 쌈장. 영양까지 풍부해서 웰빙 식사로 제격인데요. 그 효능이 동의보감에서 소개될 정도로 뛰어나다고 하죠. 맛은 또 어떻게요? 구수하고 쫄깃한 우렁이에 신선한 채소 곁들이면 금상첨화. 칼로리 걱정까지 확 날려버린 다이어트 별미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식단이 아니더라도 든든하고 건강한 한 끼가 수민 씨의 다이어트 비법입니다. 좋은 건 친구와 함께 해야죠잉? 내가 사주는 것도 한 입 먹어봐. 애정까지 가득 담아 한 쌈 채웠으니 이보다 좋을 수 있을까요? 맛있지?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 근데 나는 언제 날씬해지니? 나처럼 해봐. 친구를 위해 특별한 운동을 준비했다는 수민 씨. 네, 안녕하세요. 바로 줌바 댄스입니다. 재밌는 움직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움직인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고요. 눈만
저랑 이쁘게 마주 보시면 되세요. 네. 추운 날씨에 딱 하기 좋은 실내 운동인데요.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V스텝.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보는데요. 배에 힘을 주시고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하나 둘 셋 넷. 자 말찬 자세 하시고 배를 잡으시고 이렇게. 자, 오른쪽 왼쪽 그죠. 네 잘하고 계세요. 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경쾌하고 신나고 재미나네요. 줌바 댄스는 라틴 댄스와 에어로빅을 결합한 운동인데요. 온몸의 근육을 활용해 운동하기 때문에 코어 근육과 심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안 쓰던 근육을 쓰려니 영 쉽진 않지만은 춤추며 배우니까 운동의 재미까지 일석이조겠는데요. 춤과 같이 하니까 흥이 2배로 나요. 너무 좋아요. 힘들었지만 너무 좋아요. 오늘 새로운 도전이 어땠을까요? 처음 해보는데 너무 어렵죠. 조금 생각보다 어려운데요. 운동량도 좋고 너무 재미있어요. 처음 하시면은 사실 좀 따라하기도 힘들고 하지만 이렇게 으쌰으쌰 하면은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증바로 활력 쌓고 증바로 스트레스 날리고. 자신감 넘치는 멋진 삶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수민 씨. 그 열정에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근데 저게 무리하게 빼지 않았네요, 저분은. 10kg을 빼는데 10년 걸렸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차근차근 뺐고 준비 많이 했고 열심히 살았고. 그래서 이제 건강을 되찾으신 건데 저희도 그 비방도 한번 보고 선생님들이 제안하는 거 한번 들어보죠. 서동주 선생님은 노밥, 초밥? 밥이 없다는 거예요? 초밥에? 초밥? 노밥? 밥이 없는데 이게 초밥이 되는 거예요. 노밥.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네, 이게 많은 분들이 네. 다이어트 하실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이제 닭가슴살, 뭐 찐고구마 이런 거 드시잖아요. 근데 이런 거 보고 사실 맛도 있지만 그래도 근데 길게 먹다 보면 좀 물리실 때 있잖아요. 물리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실 그러다 보면 식욕을 참지 못하고 결국에는 폭식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허다하죠. 맞아요. 다이어트 할 때는 일단 탄수화물도 피해야 되고 네. 뭔가 간도 슴슴하게 해서 먹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극적인 거 확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한 걸 제가 준비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사실 다이어트를 하다가 입맛이 당길 때 제가 먹을 수 있는 이제 우리 초밥을 준비했는데요. 말 그대로 초밥인데요. 노초밥, 밥이 들어가지 않는 이 유부초밥을 준비했습니다. 아니, 근데 유부초밥 안에는 밥이 통통하게 들어있어야 맛있는 건데 네네. 밥이 안 들어가면 뭐가 들어갔어요? 그 비밀은요. 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뭐야? 짜잔. 뭐야? 두부? 네, 두부네요, 바로 두부. 네, 누가 바로 들어가나? 두부죠. 두부가 굉장히 건강식인 건 많이 알려져 있죠.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는 또 수분이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우리가 공복감을 좀 해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칼로리가 적다 보니까 우리가 다이어트 식단으로 굉장히 좀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죠. 네, 근데 밥은 이렇게 잘 뭉쳐지는데 사실 두부는 그 뭉쳐지지가 않아서 네. 이게 밥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 좀 모르겠어요. 해줄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그러면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부터 제가 유부초밥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먼저 그냥 생 두부를 사용하는 것보다는요. 두부를 살짝 데칠 거예요. 지금 보면 이 두부를 지금 체에다가 자, 옮겨서요. 이렇게 옮겨서 살짝 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살짝만 데치는 거죠? 네, 살짝만 데치면 됩니다. 살짝만 데친 상태에서 제가 여기서 면포로 다시 옮겨서 짤 거예요. 짤 거고요. 이때 준비해야 되는 재료가 좀 있는데요. 재료가 그냥 두부만 하면 뭉쳐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야채들을 좀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기 파프리카 반 개씩, 색깔별로 반 개씩 준비했고요. 그리고 오이 3분의 1, 그리고 유부 2인분, 그리고 견과류를 좀 준비했거든요. 이렇게 준비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살짝 데친 두부를요. 지금 그냥 하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제가 이 준비한 데친 두부를 좀 준비했고요. 면포에 싸서 물기를 좀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면포에 싸서 꾹 눌러서 으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니 수분기를 어떻게 제거하실까 했는데 면포에다가 한번 짜주면 네, 짜주면 이렇게 해서 수분을 쭉 짜주면 됩니다. 와, 아니 생각보다 진짜 이 수분감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유부초밥 만들었을 때 계속 이렇게 뭔가 물이 줄줄 흐르는 네, 그렇죠. 그런 맛도 없죠. 네, 생각보다 이게 수분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수분을 충분히 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거는 남편들이 집에서 해줘야겠네요. 네. 저건 남자 악으로 해야 돼. 저는 못하겠어요. 남자가 핵심은 짜면 너무 막 집에서 남편분이 해주시는 걸로. 네. 네, 이렇게 해서 면포에 짠 두부를 이렇게 으깬 두부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야채들을 여기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아니 이건 일단 불을 많이 안 쓰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만들어도 너무 좋을 같이 것 만들어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파프리카에는 비타민 C도 많고 뭐 피부에도 좋기 때문에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이도 굉장히 아삭아삭하고 수분감도 많기 때문에 같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야채는 필요하시면 뭐 다른 야채들도 같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제 오늘은 이제 파프리카랑 오이만 사용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약간의 우리가 유부초밥 보면 약간 조미 소스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활용해 주시면 간을 조금 맞추는데 좀 도움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 네. 조금은 맛있어야 되니까. 많이 안 넣어도 간이 좀 그렇죠, 일단 강해서 그렇죠. 살짝만 네. 넣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요 유부 안에 뭐 채워주시는 거는 같이 네, 채워볼까요? 같이 채울까요? 이게 건강을 생각하면 간은 식초 계열, 올리브 오일 계열이 굉장히 괜찮고요. 네. 두부는 또 이제 각종 칼슘 그리고 뭐 사포닌이나 이소플라본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단순히 단백질의 보고일 뿐 아니라 건강에도 콜레스테롤, 뭐 비만에도 굉장히 좋은 식품입니다. 아니, 맛있겠는데요? 맛도 있겠죠. 유부 만드는 것도 어렵지 너무 않아서 간단합니다. 간단해서 재료 준비만 하면 그럼 충분히 네. 손쉽게 누구나 할수 만들 수가 있는,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에 이제 마무리로 네. 약간 견과류 정도 아, 그걸 더 고소고. 올려서 모양을 좀 잡아주셔도 씹는 감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네.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한다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앞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 맛을 한번 그 볼까요? 정도로 음식을 못한단 말이에요. 드세요. 아이. 이거 맛을 한번 볼게요. 맛있다. 괜찮죠? 맛이 괜찮습니다. 굉장히 고소하고 약간 소스로 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맛있어. 이게 건강도 잡고 맛도 잡고. 그렇죠? 좋네요. 촉촉하면서 아주 맛있습니다. 근데 주의할 건 이걸 반찬으로 드시면 안 돼요. 이걸 식사로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고맙습니다. 잘 배워봤습니다. 이번에 김대한 선생님은 중년 맞춤 뱃살 다이어트법. 중년 맞춤 뱃살 다이어트법?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중년 이후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복부 지방이 쉽게 증가합니다.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 뱃살이 찌기 쉬운 체질로 되는 거라서 그러는데요. 여성은 남성분들에 비해서 실은 근육량도 적죠. 근데 근육이 무슨 일을 하냐? 지방을 태우는 우리 몸의 지방 연소 창고, 공장입니다. 즉 중년 운동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기초 대사량을 늘릴 수 있는 근육을 키우느냐, 여기에 바로 초점이 달려 있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중년 맞춤 뱃살 다이어트법 함께 해보겠습니다. 우리 재용인 셰프님 그리고 이희구님 함께 좀 부탁드릴게요. 뱃살을 이거 감히 보여줄 수 없는데. 이래잖아요, 그래도. 딱 맞췄네. 그리고 그렇게 좋아하시던 이재용 MC님하고 같이 하잖아요. 근데 가까이 하기엔 너무 멀다. 위치를 좀 바꿔야 될까요? 자, 이번엔 그 TV를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편하게 의자에서 앉은 채로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앉아서 한번 시작해볼게요. 예. 한번 앉아보실까요? 네. 자, 등받이가 있는 게 좋습니다. 등받이가 있고 등받이에 허리를 약간 고추 세워서 상체가 흔들리지 않는 정도만.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세우실 필요는 없고요. 허리를 이렇게 편안하게 하지만 움직이지 않게 하고 그냥 편안하게 다리를 한번 이렇게 들어보실까요? 차볼까요? 이렇게 다리를 들어볼까요? 자, 여기서 이 대퇴사두근,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 중에 하나죠. 이 허벅지 근육을 단련을 시키려고 엄지발가락을 배꼽 쪽으로 당겨보세요. 5초간. 1, 2, 3, 4, 5. 여기서 쉬지 마시고 종아리 근육을 수축시키면서 발가락을 내 몸에서 제일 멀리 던져보세요. 쭉 발끝을 앞으로 내려서 쭉 뻗어주세요. 이게 떨린다. 그리고 다시 또 5초 지나서 당기고. 이거를 5번씩 하는데 반대편 다리도 편안하게 들고 허리를 고정시킨 다음에 엄지발가락을 배꼽 쪽으로 쭉 당기면서 손으로 허벅지에다가 근육의 수축을 한번 느끼면 더 집중이 됩니다.
그리고 확실히 팽팽한 감이 오네요. 네, 5초 뒤에 종아리를 수축시키면서 쭉 발가락아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가라는 느낌으로. 이게 그냥 이렇게 쉬운 동작이 아닌데? 이게 근육의 그 네. 수축과 이완을 이게 기량작용이 있는 근육들이거든요. 앞면 근육, 뒷면 근육 동시에 자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5초, 뒤로 5초, 그리고 5번씩. 그러면 굉장히 다리 근육 강화에 좋은데요. 자, 두 번째 운동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운동은 일어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근육 운동은 하체 단련 운동은 다리 들어 올리기입니다. 간단하죠? 들어 올려요? 이거면 됩니다. 아, 이렇게? 네. 심심하죠. 그래서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준비했습니다. 집에 이런 봉투 하나 정도는 다 있으시죠? 비닐봉투? 네. 그래서 이 끈을 네. 대충 본인의 능력치에 맞게 한 네. 20에서 한 40cm 정도면 충분합니다. 손에서 들고 무릎을 구부리면서 제기차인데? 쳐보세요. 맞습니다. 제기 차는 제기차인데? 것처럼. 어때요? 관절에도 부담이 안 가고? 예. 근데 나는 이거 너무 쉬운데? 이거 따라해보니까 너무 이거 나한테는 너무 이렇게 운동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팁이 횟수를 올려보십시오. 빨리 해보세요. 빨리 지금 하면 웨이팅 너무 잘하시는데요. 그냥 제기도 잘 차시겠어요. 반복적인 움직임으로 어려서 동네에서 하도 놀아서. 이재원 오, 진짜 잘하신다. 자세가 나와요. 자세가 나와요. 자, 이제 이 비닐 봉투 만들기조차 귀찮다. 네. 이것도 힘들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손 바닥을 내 복숭아뼈 안쪽에 닿는 느낌으로. 아니 근데 선생님 왜 이렇게 두 남자들은 이게 잘 되지? 나만 여기가 안 올라가는 건 왜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문제 있어요? 고관절에 오. 그 수축 이완이 좀 부족한 건데요. 어머 그래요? 그러니까 다리를 올린다는 건 네. 고관절을 이완시키고 스트레칭 시켜준다는 거라 충분히 해주시면 더 좋아지실 겁니다. 즉 부족했다. 내가 기존에 운동이 좀 그렇구나. 부족했다라고 해서 네. 이거는 완전히 팩견의 이크에. 그러니까 제기차기도 재밌고 태권도 재미있고. 여기가 안 올라가네 잘 내가. 그냥 제기차기인데요, 보니까 진짜 자세 자체가. 그래서 제기가 있어요? 이제 곧 설이지 않습니까? 어이구, 야, 이렇게 어머. 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아이들과 함께 제기도 사이즈인데? 좋은 운동법이 되겠죠. 이거 완전 연구 없다. 그런데 이제 집에서 하기엔 이게 너무 날아가니까 네. 끈으로 묶어주시면 너무 좋고요. 그리고 적당한 승부욕. 예. 야, 이거 몇 개 사면 아빠가 뭐 해줄게. 이거 하면 엄마가 뭐 해줄게. 힘들다 이거. 재밌게 할 수 있겠다. 네. 제일 신나셨어요. 너무 신났어. 옛날에 하던 제기차기가 이 운동이 됐네요, 확실히. 이 운동은 반복적인 움직임으로 근육에 자극을 충분히 주기 때문에 기분 전환도 되고 그다음에 하체 근육,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하체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꼭 해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야, 이거 재밌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잘 차에서 배워봤습니다. 들어가자. 와. 오늘 이재원 아나운서 저 가져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 재밌는데요? 제기차기도 하고 운동도 되고. 운동도 되고 네. 일석이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추억의 놀이들, 뭐 제기차기, 자치기, 뭐 오징어 게임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다 이렇게 우리 몸을 좋게 해주는 그렇죠. 발달시키는 운동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운동들이 우리 놀이였어요. 맞아요. 네. 근데 요즘 애들은 불쌍해. 동네가 없어, 동네가. 그냥 공부만 아파트. 하고. 네. 이 학원 저 학원 가고. 자, 이번에 무서운 선생님. 두드려 마사지. 네. 두드려. 어딜 두드려요? 오늘 저희가 이제 비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이 두드려 마사지는요. 이 마사지만 해줘도 혈관 청소까지도 되는 혈관 청소 경락 마사지법입니다. 네. 아까 어디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저희 앉아서 할 수 있는 곳입니다. 팔이에요. 팔이요? 네. 근데 팔에 있어요. 혈관은 몸 전체에 있는 건데 이 팔만 그중에서도- 두드리면 돼요? 경락 마사지잖아요. 오늘 혈자리도 아니고 단순 혈관도 아니고 진짜 이 경락을 마사지해 주는 건데 제가 팔을 오늘 들고 나온 이유가 사실 여자분들
가장 고민인 곳이 어딘가요? 살찌면서. 팔뚝살이잖아요. 제 옷을 보면 아이고. 야, 네. 심하다. 이 팔뚝살을 없앨 수 있는 경락 마사지법이 되는데요. 바로 이 안쪽 라인을 따라서 새끼손가락까지 올라가는 수소운 심경과 바깥쪽 라인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수태양 소장경 마사지법입니다. 어렵지도 않아요. 호흡법과 같이 하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손을 좀 따뜻하게 비벼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30회에서 60회 정도 비비면서 호흡을 깊게 이제 들이쉬세요. 쭉 모아서 다음으로는 이제 안쪽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 어깨 쪽부터 림프를 따라서 이렇게 따뜻해진 손을 네, 두들겨서 새끼손가락까지 밀어낸다라는 기분으로 노폐물아 나가라. 호흡도 후 뱉으면서 후. 박사님 그러면 맨살에 하는 게 더 좋은가요? 맨살에 하셔도 좋고요. 옷 입고 하셔도 이건 무방합니다. 후 내뱉고 그다음에 바깥쪽에서 다시 숨을 들이쉬면서 들어오는 겁니다. 모았다가 다시 후 빼주시면 돼요. 이게 수소음 이제 심경과 수태양 소장경의 이제 경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우리 심장 관련된 각종 질환들이 있고 갑자기 심장이 막 나갔다 들어왔는데 나도 모르게 막 쿵쾅쿵쾅 거릴 때가 있어요. 갱년기 증후군이 있을 때도 이 방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열 오를 때 좀 내려주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사실 소화기 얘기하면서 위랑 대장 얘기는 진짜 많이 하는데 소장에 대해서는 잘 뭐라 그럴까요? 관리를 하질 않아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우리가 체했거나 아니면 대변이 안 좋더라도 너무 설사를 많이 할 때, 특히나 물설사를 할 때, 물설사를 할 때 많이 자극해 주면 좋은 게 바로 이 후면부, 손등부터 내려오는 요 자리들을 마사지를 많이 해주시고 우리 체했을 때도 보면 엄지손가락이나 중지 이런 데 많이 따잖아요. 우리 요 바깥쪽. 소충혈, 새끼손가락의 바깥쪽을 자극을 많이 해주시면은 물설사 났을 때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꿀팁이네요. 네, 무엇보다도 이 자리들이 또 림프가 존재하고 있는 자리라서 여기를 자극을 해주면 그만큼 노폐물 배출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 중요한 거는 너무 세게 팍팍팍 때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다 보면 점점 세져요, 누구나. 절대로 세게 하시면 안 되고 여기를 꼭 이렇게 따뜻하게 손을 만들어주고 요 자리들을 살살살살 자극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해 주신다 그러면 아주 건강하게 마사지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하다 보니까 저는 막 때리고 있더라고요. 그래, 다 그래요. 세게 자극적으로. 네네. 절대 자극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의사 입장에서 이런 한의학에 나오는 이 마사지나 경락을 보면 해부학적으로도 굉장히 관련이 깊은 자리에 그래요? 위치를 시킬 수 있어요. 즉, 이 겨드랑이는 의학적으로도 이 가슴, 그다음에 옆구리, 팔에 오는 림프절이 모이는 곳이라 따뜻한 온열 마사지를 해도 의학에서도 치료하는 대상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근거도 있고 겹친다 말씀드릴 수 있네요. 그리고 특히나 저녁에 항상 문제가 그놈의 야식이잖아요. 맞아. 요 식욕을 좀 잡아줄 수 있는 다이어트 혈자리인데 어디? 귀 끝입니다. 우리 이치버 귀첨 여기 보면 이렇게 딱 꺾이는 자리들 있잖아요. 여기. 사실 저는 귀가 좀 뾰족해서 바로 딱 나와 있긴 한데 맨 윗자리 너무 갑자기 라면이 땡긴다거나 저녁에 난 치킨 오늘 안 먹으면 못 자겠어 이런 마음 들 때 이 귀 끝을 이렇게 잡아 당겨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꼭 꼬집다라기보다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꾹꾹. 네. 여기는 세게 해도 되나요? 세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온 귀를 다 마사지를 해주시고 이렇게 좀 얼굴을 리프팅한다라는 기분으로 당겨주신다고 그러면 더욱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야식 먹고 싶을 때 물 한 잔 딱 드시고 귀 잡아당기고. 아유, 그럼 이제 저거 되는 거요? 라면 안녕. 충분히 라면 안녕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네. 방법이 있군요. 네. 그리고 이렇게 두드리는 거는 또 이 요즘에 층간소음 때문에 쿵쿵거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앉아서 TV 보실 때도 그냥 이렇게 네. 가볍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툭툭. 네. 지금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원한 느낌이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차인원 박사님, 시서스. 야, 자, 시서스 식물 이름이고요. 인도 아프리카 열대 지역에 서식하는 허브 계열의 담쟁이 덩쿨입니다. 자, 습하고 건조한 기후에서도 잘 견뎌낸다 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신비의 식물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고요. 5,000년 전에 만들어진 인도 의학서인 아유르베다에서도요. 시서스를 다양한 치료에 이용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저 시서스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는 지금 처음 들어봐요. 근데 이 시서스가 다이어트에 그렇게 좋대요. 그러니까요. 저도 궁금했던 게 항상 헐리우드 스타들 다이어트 비법 보면 시서스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 있습니다. 이제 오래전부터 다양한 효과가 있었는데 최근에 밝혀진 효과가 바로 이런 이제 다이어트 효과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식약처에서요.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기능성을 인정을 받아서요. 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정형 원료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에도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캐나다 보건국에서도요. 시서스가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는 식물 원료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2010년에 유럽 식품 안전청에서도요. 안전성을 인정을 받았고요. 그 영국 식품표준청에서도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소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시서스 섭취하고 체중 변화 살펴본 실험도 있었다고요? 네, 실제로 이에 대한 실험이 있는데요. 실제로 시서스를 섭취하고 몇 주 만에 이제 체중 변화가 있는지를 보는 실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서스 추출물을 투여 후에 2주 만에 이 평균 체중이 2.47g 정도 감소를 했고요. 4주 뒤에는 4.35kg 정도 감소했다는 이 연구 결과도 있죠. 근데 나이 들어서 이렇게 몸무게가 줄었다고 해서 좋아할 것만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빠져야 될 때가 빠져야 되거든. 이런데. 근데 쓸데없이 여기 허벅지 근육, 막 엉덩이 근육 이런 데가 빠져버리면 막 여기 볼살도 푹 꺼지고 얼굴 살 빠져서 커져, 이렇게. 너무 미워. 볼살 푹 꺼주면 정말 없어 보이죠.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체중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나이가 들면 체중을 뭐 뺀다 이런 것보다도 이 내 체형을 어떻게 좀 바꿀 것인가 맞아요. 이런 다이어트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완경기, 호르몬의 변화, 그리고 남성분도 갱년기가 오죠. 우리 몸의 대사가 바뀌면 살이 쉽게 찌는 체질로 바뀌는데요.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살이 찌는 게 어디에 찌느냐. 왜 거기에 가지? 오라는 데는 안 오고? 라는 게 됩니다. 이 호르몬의 변화로 뱃살에 쉽게 살이 찌는 분들은 이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저요. 이 시서스 섭취 후에 체중뿐 아니라 이 체형에 관한 변화에 대한 연구도 있는데요. 이 시서스를 8주간 섭취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체중뿐 아니라 엉덩이 둘레, 그리고 허리 둘레, 심지어 체지방까지 변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변화의 양상이 체중은 7.4kg 감소했고요. 그리고 우리 다 싫어하죠? 허리 둘레. 허리 둘레는 8.6cm나 줄어들었고 엉덩이 둘러도 9.1cm 가량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체지방도 7.9%나 줄어들었다고 하는 꽤 고무적인 연구 결과가 보였는데요. 이는 단순히 체중을 조절하는 것뿐 아니라 체형까지 함께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걸 시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뭐 저희가 먹어봐야죠. 네. 앞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맛을 한번 볼게요. 오늘 좀 진하게 탔다. 구수한 맛이에요. 구수한 맛. 맛 괜찮으세요? 그냥 차 같은 느낌. 차 같은데요. 구수하죠. 다이어트 할 때 이게 참 참기 힘든 게 식욕이고 또 뭔가 또 마시고 싶기도 하고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다이어트 할 때 이 식욕만 조절돼도 살 금방 뺄 것 같다 이런 생각 늘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욕이 폭발하면 과식이 오고 과식이 자꾸 되면은 비만이 오게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식욕과 비만은 이렇게 직결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욕을 느끼는 이유가 그냥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우리 몸속에 이렇게 다양한 호르몬들의 변화가 생기면서 그 자꾸 먹고 싶은 식욕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만과 관련된 호르몬들을 얘기하면 세 가지가 일반적으로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렙틴 호르몬, 두 번째가 아디포넥틴 호르몬, 세 번째가 세로토닌 호르몬,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잘 돼야지만 살이 빠지는데
이게 불균형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일단 우리가 당 떨어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당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단 것이 땡기는 증상인데 이때 영향을 주는 호르몬이 바로 이 세로토닌입니다. 단 것을 먹으면 우리가 이렇게 행복을 느끼면서 스트레스가 좀 줄거든요. 이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이렇게 자꾸 단 게 땡기니까 이 호르몬의 균형이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가 식욕 조절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는 렙틴 호르몬이에요. 이 렙틴 호르몬이 만약에 균형이 깨지면 먹었는데도 또 먹고 싶은, 먹어도 배고픈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호르몬도 매우 중요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디포넥틴, 이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결국 살이 찌는 게 근육이 빠지는 게 아니고 지방이 빠지고 지방이 찌는 건데 이 지방 분해, 지방의 대사 효율 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면 결과적으로 식욕 폭발, 비만이 다가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나랑 티격태격 할 때는 그냥 저하고 만만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머 호르몬 얘기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다시 보이네요. 저 그래도 박사예요. 어쨌든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시서스가 그러니까 호르몬에도 다 관여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네, 관련 연구가 있었는데요. 8주간 시서스를 섭취한 실험을 해봤더니 지방을 분해하는 호르몬인 아디포넥틴 수치가요, 대조군에 비해서 17배가량 높아졌다고 하고요.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 같은 경우에는 포만감은 30% 증가한 반면 렙틴 호르몬은 29.8% 감소했다고 합니다. 렙틴 호르몬은 많아도 안 좋고 적어도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시서스를 먹어서 렙틴 호르몬의 균형을 유지해 줄 수 있게 했고 렙틴 저항성은 7.92mg/dL 감소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또 이 세로토닌 수치는 115.7% 증가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서스가 어떻게 이 호르몬 밸런스를 맞추는지 네.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건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시서스에서 주목해야 할 첫 번째 성분은 퀘르세틴입니다. 이 퀘르세틴은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이고요. 우리 몸에서 지방 흡수를 방해해서 지방이 쌓이지 않고 배출될 수 있도록 해주는 성분인데 일반적으로 퀘르세틴은 우리가 양파에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알고 계신데요. 시서스는 그 양파보다도 60배나 많은 퀘르세틴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네, 이어서 주목해야 될 이 시서스의 주요 성분은요. 두 번째 바로 이소람네틴인데요. 이소람네틴은 일반적으로 레드와인이나 아몬드 같은 것에 많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시서스에는 이 레드와인에 1850배나 더 많은 이 이소람네틴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이소람네틴이 하는 역할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소람네틴은 이 소화효소의 활성화를 억제시켜서 이 탄수화물이 몸에 흡수돼서 지방으로 바뀌어서 축적되는 것을 이제 막는 데 도움을 주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 소화효소가 나와서 활성화가 되게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활발하게 작용하게 되면 우리 몸에 쭉쭉 흡수가 돼서 우리가 이제 에너지로 쓰고 남은 이런 이제 요소들이 이제 다시 이제 지방으로 축적이 되는 건데요. 소화효소의 활성화가 억제된다 이렇게 되면 살이 빼는 것을 좀 도움이 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소화효소가 활성화될수록 지방이 더 잘 쌓인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서스는 이렇게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분비되는 소화효소를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즉, 탄수화물이 흡수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배출되게끔 도와준다는 겁니다.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화면 같이 한번 보시죠. 화면 보시면 비커가 보이는데요. 네, 비커 2개를 준비해서 똑같이 소화효소를 넣은 다음에 한쪽에는 시서스 가루를 타주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양쪽에 동시에 이 빵을 넣고 관찰을 했는데요. 24시간이 지난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와. 네, 보시는 것처럼 소화효소만 넣은 빵은 거의 분해되어서 형태를 알아보기 힘든 반면에요. 시서스를 넣은 빵은 그대로. 형태가 거의 유지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이 시서스가 탄수화물 흡수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었죠. 그리고 또 시서스의 또 다른 효능도 궁금해집니다. 네, 이 중년 다이어트는 관절 건강도 매우 중요하죠. 이 해외에서는 시서스가 뼈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한 국제 학술지에 의하면 이 시서스 추출물이 뼈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그로 인해서 뼈 조직의 재생을 돕고 골 손실률을 줄어들이고 그러니까 낮추고 이 조골세포,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의 증식을 높여서 이 골절과 골다공증을 예방을 해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시서스 섭취할 때 주의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을 하고 있는
공식 마크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인체 적용 시험 결과가 있는지도 확인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하루 권장량은 300mg이니까 권장량을 지키시고요. 알레르기 체질이나 영유아 또는 어린이와 임산부의 경우에서는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이희구 씨는 뭘 하면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을까? 오늘 힌트를 좀 얻으셨습니까? 저는 이 다이어트를 여러 가지를 많이 해봤는데 제일 신경 쓰였던 게 이 호르몬에 관한 거기 때문에 너무 민감하고 예민하고 이런 걸 까다롭게 골랐었거든요. 오늘 제대로 만난 것 같아요. 호르몬 그러면은 요 호르몬 관리해주는 시서스 좀 드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혈관까지 건강하게 해주는 다이어트 비법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날이 좀 풀렸다고는 해도 춥더라고요. 아, 그럼요. 그래도 추워요. 요즘 너무 추워서 야외 활동 생각도 못 했었는데 날이 좀 풀렸다고 하니 한번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반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